월드컵에서 골 가뭄에 시달렸던 손흥민 선수가 LAFC 복귀 첫 경기에서 바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오늘은 그 골 장면의 전술적 의미부터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직접 먼저 찾아가 특별 관리를 선언한 인터뷰 내용, 그리고 부두리 방출 이후 LAFC의 대형 영입 가능성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LAFC가 이적 시장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윤곽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월드컵 이전 LAFC의 공격 패턴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파고들면서 마르티네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말하자면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일종의 전술적 중력추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몰고 전진하는 순간 캐나다 대표팀 출신 샤페이버그가 공간 속으로 파고들었고, 수비수 2명이 그를 따라가면서 순간적으로 공간이 열렸습니다. 마치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당기듯 샤페이버그가 2명의 수비를 흡수한 그 찰나에 손흥민 선수는 냉정하게 델가도에게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델가도의 원터치 리턴 패스, 그리고 반박자 빠른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 보시면서 탄성 나오지 않으셨나요? LAFC가 월드컵을 보면서 뭔가를 배워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의 득점 패턴을 팀 전체가 만들어주고 있는 LAFC.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숨막히는 9연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에는 4위 솔트레이크 시티와의 3-4위 빅매치가 예정돼 있고, 8월 한 달 동안만 최대 9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일정입니다. 리그스컵도 있고 원정 이동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선수들의 체력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산토스 감독의 인터뷰였는데, 이게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음에도 풀타임이 아닌 교체아웃으로 경기를 마쳤죠. 기자가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출전 시간 관리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냐고요? 산토스 감독의 대답이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빡빡한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손흥민뿐 아니라 샤페이버그, 부안과 같은 핵심 선수 전반의 출전 시간을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 흐름을 보면서 이른 교체 타이밍을 찾거나 때로는 경기 시작 전부터 특정 선수의 교체 시점을 미리 계획해둔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기자가 손흥민 선수가 먼저 출전 시간 조절을 요청했느냐고 묻자 산토스 감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손흥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수들은 항상 본인이 괜찮다고 합니다. 모든 경기를 뛸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선수들의 퍼포먼스 지표는 분명히 하락합니다. 본인은 컨디션이 정상이라고 느끼더라도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 관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시즌 초반의 산토스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승부가 이미 결정된 경기에서도, 심지어 챔피언스리그 2차전처럼 굳이 나올 필요 없는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풀타임으로 기용했습니다. 당시엔 에라 모르겠다는 식의 운용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보고 선제적으로 선수를 챙기는 감독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독 경력이 많지 않은 산토스가 월드컵을 보면서 무언가를 흡수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이상적인 감독이냐고 묻는다면 여전히 물음표가 남지만, 적어도 손흥민 선수를 먼저 챙기겠다고 나선 이번 행보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두리 방출 이후 LAFC의 이적 시장 움직임인데, 이게 단순한 방출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두리는 올해 1월에 영입한 선수였습니다. 6개월 만에 내보냈다는 것은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신호로 봐야겠죠. 그런데 이 방출이 LAFC의 전력 구성에 꽤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MLS 규정상 DP 선수를 3명 쓰려면 U22 이니셔티브 선수도 3명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LAFC는 손흥민, 부안가 2명의 DP와 함께 U22 이니셔티브 선수를 4명이나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헤수스, 마르티네스, 야코프 스몰, 그리고 부두리까지 4명이었는데, 이 구조 때문에 세 번째 DP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두리가 빠지면서 지금 DP 한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산토스 감독이 오르다스 매각 이후 선수 보강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감독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포지션의 선수는 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한 포지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적 관련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는데, 지금 LAFC의 이적 시장은 사실상 엠바고 상태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없지만 대형 영입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먼저 다가가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수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감독이 먼저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즌 초반 산토스는 승부가 결정된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풀타임으로 세우는 무리한 운용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독이 이제는 데이터를 보고 일정을 계산하고 핵심 선수를 먼저 챙기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감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감독이라면 이 9연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체력을 비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형 영입 가능성까지 더해진다면 하반기 LAFC는 지금과는 또 다른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엔진은 이미 돌아가고 있고 스파크가 더 붙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LAFC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어떤 선수를 데려올 것 같으신지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LAFC의 이적 시장 최신 동향을 더 깊이 파고들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축구 본능이었습니다.